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고덕 뉴스 전해드리는 경자 뉴스입니다. 저희들에게 역시 좋은 말 해주실 우리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병원에 가보니까 아프신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환절기 되니까 이비인후과가 아주 만석이에요. 저도 지난 월요일 날 네네. 고대병원에 가서 이비인후과 갔다 왔어요. 괜찮으신가요? 코골이가 좀 있는데 네. 이 코 안에 구조가 좀 이상하대요. 그래요? 네, 저는 살이 안 쪘는데도 코골거든요. 코 구조가 이상하대요. 이번에 아신 거예요? 아니면 전에부터 알고 계셨던 건데? 알고 있었죠. 그러셨구나. 네. 다음 주에 또 가야 돼요. 아이고, 네네. 환절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소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질문 주신 분 계세요, 소장님. 네. BRT 개통은 언제 되나요? 이런 질문. BRT는 고덕 신도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BRT 개통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신문에 몇 번 나기는 났었는데 네. 정확히는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알아가지고 올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에 BRT 소식 어떻게 예. 되는지 전해드리고요. 경자스쿨 그 영상 하단에 보면 단톡방 주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경자스쿨을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단톡방 들어오시고 그러면 그 안에서 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다른 분께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예. 왜 삼성이 일본 쪽으로 가느냐. 예. 국내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예. 추세였던 것 같은데 예. 일본에 왜 투자를 하느냐 이런 예. 질문 하시는 분 계셨어요. 삼성이 일본에 투자하는 것은 반도체 공장이 아니고 반도체 네네. 후공정인 패키징 공장인데 네. 패키징은 누가 제일 잘하느냐면 일본하고 TSMC가 잘해요. 근데 TSMC가 일본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일본 구마모토에다가 지금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첨단 반도체가 아니고 뭐 28나노 뭐 이런 거 좀 그 성숙 공장이라 그래요. 네. 영어로는 이제 레거시 공장이라 그러는데 그런 좀 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기차라든가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기시다하고 우리 정부가 조금 좋아지니까 자꾸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근데 투자금도 얼마 안 돼요. 3천억 밖에 안 돼요. 네네. 3천억 투자하는데 그 중에 1천억을 일본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거죠. 3천억이라 그러면은 우리 오늘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네네. 우리 그 P3의 파운드리 공장이 이제 가동을 시작했는데 거기에 중요한 기계 하나가 2천억이에요. 야, 네. 그러니까 일본의 투자액이 뭐 R&D 센 하면서 그 패키징에 관계된 거라서 거기에 뭐 인원이 많이 파견되고 뭐 그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일본이라고 하니까 예. 왜 일본일까 이런 예. 질문 주신 분이 계셨고요. 큰 영향 없습니다. 네네. 소장님, 그리고 저희가 이제 12나노급 D램 양산 이런 소식을 좀 주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예. 12나노는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봤는데 네. 지금 뭐 삼성이 3나노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12나노는 좀 격차가 좀 떨어진 것 같거든요. 예. 그거는 어떤 뉴스였을까요? D램 지금 일반적인 D램은 10나노대인데요. 네. 12나노는 아주 그 D램 중에서 최고급 D램이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전에 쓰던 이제 D램은 DDR4였는데 지금 DDR5거든요. 네. DDR5가 시장이 열리긴 열렸는데 활짝 열리지는 않았어요. 그 원인은 어디냐면은 네네. 인텔이 사파이어 레피즈를 출시를 해야 되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출시를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부분 들어가요. 그리고 이 그 12나노 D램은 일반 공정으로 이렇게 해서 D램을 생산하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EUV 극자외선 그 노광 장비로 하는데 네. 그 장비 하나가 2천억이에요. 우리 건물 옆에 우리 건물이네. 여기 ASML 있잖아요. 네네네. 네덜란드 ASML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장비거든요. 그걸 가지고 D램 생산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삼성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을 했는데 생산성이 20%가 높아진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이만한 웨이퍼에 반도체를 100개를 했었는데 네네. 이걸 도입하면은 120개를 만드는 거죠. 훨씬 좋아지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그리고 전력 소비량도 23%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지금 반도체에 조금 이렇게 수출이 잘 안 되고 이런 시기였지만은 그런 첨단 제품을 여러 개를 개발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네. 3나노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결이 약간 조금 다른. 예, 다른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12나노가 대단한 건가? 대단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준비해 주신 소식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오늘은 네네. 결국 또 삼성 얘기인데요. 네. P3가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완전 가동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방송이 돼요. 네. 근데 여기 P3의 가동 소식을 제가 좀 전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 P4, 네네. P4 서측을 지금 인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요 가동 계획도 협력사 대표님한테 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네. 삼성 파운드리가, 삼성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파운드리가 있거든요. 네네. 요 파운드리가 5년 내에 TSMC를 따라잡을 건데 네. 요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네. 역시나 오늘도 구인 광고를 좀 한번 살펴보자고요. 네네. 구인 광고가 조금씩 달라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지난주에 네. 여기 이제 KTX가 내려오고 여기 이제 삼성이고 네. 여기 삼성이 이제 첨단 복합 일반 산업단지 내년에 2단계 들어가죠. 네. 차량 기지를 제가 정보를 받아서 여기라 했는데 정확하게는 여기예요. 아, 약간 더 위로 올라가죠. 네, 약간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문 발표가 어제 됐었죠. 지역 신문에 나왔죠. 네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5월에 나오는데 네. 거의 유력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유튜브를 찍기 전에 오기 이제 차를 파킹해 놓고 하는데 네. 여기쯤에 어디쯤에 땅이 있는 분이 블로그를 보고 전화가 왔어요. 네. 이 차량 기지가 들어오면 뭐가 좋냐, 호재냐 네네. 이렇게 얘기를 호재일까요? 하는데 호재일까요? 호재는 아닙니다. 아. 이 차량 기지가 네. 전철 그렇게 이렇게 기둥 같은 거 이렇게 네네. 전기줄 많이 지나가고 열차, 네. 전철 이런 것들이 여기에 KTX, SRT가 여기에 그냥 이렇게 세워놓는 저 주차장이에요. 아, 기차의 주차장.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KTX, SRT 다 똑같은 뭐 그 열차잖아요. 네. 그 열차들의 여기 그냥 그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혹시 뭐 일자리가 좀 늘어서 일자리는 좀 늘어나죠. 네네. 예, 아무래도 늘어나고. 그런데 네. 여기는 이제 열차들 여기다 갖다 놓고 정비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네. 여기 뭐 구로 차량 기지라든가 양천 차량 기지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그게 나중에 되면은 그게 혐오 시설이 돼 버려요. 그래서 요즘은 차량 기지가 지하로 들어가는 추세예요. 아. 근데 여기는 지금 전부 다 논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동골이 여기에 마을이 형성돼 있고 여기도 마을이 형성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뭐 좋은 거는 아니에요. 아. 근데 한 가지 좋은 건 뭐냐면 SRT 이게 차량 기지가 오면서 네. SRT 본사를 평택으로 이전한다. 그거는 좋은 얘기죠. 네네. 근데 그 본사는 어디로 갈지 아직 얘기가 없어요. 아, 네네. 예. 근데 여기야 뭐 근로자들이 일하는 거니까 직원들이 일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지제역 근처에 만일 SRT 본사가 온다 그러면 좋죠. 아, 그리고 제 생각에는 네네. 요 가까이 여기 지제역 근처로 오지 않을까. 네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SRT 본사가 내려온다라는 어떤 뭐 힌트라든가 뉴스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던 거예요? 국토부하고 네네. 이 얘기가 저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얘기 어느 정도 다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어제 그 신문 기사 난 거를 제 블로그에도 올려놨는데 보면은 그 네네. 내용이 거의 다 돼 있고 KDI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거의 뭐 확정해 놓고 하다시피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8년에 차량 기지를 준공한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KTX가 여기 평택에서 저기 충청도 5선까지 네네. 트래픽이 많이 걸려요. 교통량이 아주 복잡한 지역이거든요. 만일 요 위의 지역에서 광명이나 뭐 이렇게 지역에서 사고가 났다. 네. 그러면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기차들이 어딘가 서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용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네. 뭐 그래도 평택에 뭔가 계속 집중되고 있고 발전할 그렇죠. 것 같고 개발할 예. 것 같고 이런 소식이네요. 그래서 요게 이 차량 기지가 뭐 여기도 얘기가 됐었지만은 지제 여기 역세권 여기도 한번 얘기가 났었고 네. 또 한 번은 저쪽에 우리 그 고덕 신도시 안에도 한번 얘기가 있었어요. 조그만하게. 네. 예, 그랬는데 여기로 돼 있어서 고덕 신도시 안에 안 들어오기를 다행이죠. 네네. 그런데 이런 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네. 이렇게 외곽진 데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아, 좋은 정보 주셨네요. 전화를 2번 받았어요. 어제 한 번 받고 오늘 한 번 받았어요. 네. 어제도 여기쯤에 아마 있대 여기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서울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토지 그래서 소유분께서. 예, 그분은 서울에 계신 법무사님인데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수용이 되니까 오히려 그분은 잘 됐죠.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장님? 글쎄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거를 반대할 수도 없거든요. 뭐 국가 기관 산업이라서 네네. 뭐 수용 방식으로 가버리면은 반대를 하거나 뭐 그런다고 해서 글쎄요. 그렇게 네네. 막을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평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좋은 소식인데 예.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렇죠. 이 근처에 네. 있는 뭐 지주라든가 이런 네네. 마을 동네라든가 이런 데서는 네. 뭐 크게 환영할 그런 거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네. 여기 넘어가면은 요게 이제 3기예요. 네네. P3예요. 네. 여기가 펩동이고 네. 여기가 복합동이에요. 네. P3가 이렇게 보면은 4등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 앞에 부분은 작년 9월 달에 낸드 플래시가 가동을 하고 네. D램은 오늘 상반기에 가동을 시작을 했어요. 네. 절반은 벌써 가동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여기에 네. 여기 P3 중에서 페이지 3 여기 이제 파운드리 라인이 가동을 하는데 네. 파운드리는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OEM 네. 주문자 상표 방식이죠. 네네. 누구한테 주문을 받아서 단순히 생산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삼성은 삼성하고 이 파운드리를 잘하는 TSMC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예, TSMC는 1987년에 이제 공장을 세웠을 때 처음부터 파운드리를 했던 회사고 우리 삼성은 자기 브랜드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이것만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삼성은 파운드리를 시작한 지 올해가 6년째예요. 네. 그러니까 업력이 얼마 안 됐죠. 업력이라 그러죠. 네네. 그런데 이제 삼성이 이 파운드리가 왜 좋냐 그러면 D램이나 낸드 플래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DR4라든가 DDR5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량 생산을 하는 거예요. 대량 생산. 누가 주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공장 그 규모에 맞춰서 대량 생산을 해서 네. 수요가 많으면 잘 팔려나가고 수요가 없으면 재고로 쌓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재고가 쌓여버린 거예요. 네네. 그게 50 몇 조가 재고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요 파운드리는 주문을 해서 생산하니까 재고가 있을 수가 없죠. A라는 회사 요거 만들어 주세요 하면 그것만 만들어 주면 되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이게 호황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네네. 그래서 삼성에서도 이 파운드리를 투자를 많이 했죠. 그래서 화성 캠퍼스에다 V1 라인이 들어가고 여기 3기 옆에 여기 앞에 보면은 2기 앞에 EUV V2 라인이 있어요. 그것도 네. 지금 가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요 파운드리 P3에 페이지 3에 요 파운드리 라인이 있는데 신문에 본 거 보니까 4나노를 생산을 한대요. 네. 4나노도 굉장히 첨단 반도체예요. 4나노를 만들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은 딱 2개예요. 네. TSMC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최첨단이고 3나노는 지금 양산이 되고 있지만은 제품에 적용되는 게 아직까지는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P3는 그리고 위에 부분 11월에 돌아갑니다. 요 내용은 어제 그저께 네. 제가 협력사 기숙사 협의자 택지를 건축하고 있는데 네. 거기 대표님이 알려주셨어요. 네네. 근데 약간 이 P3에 대해서 예.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어제 조선일보에도 보면은 네. 이쪽 지역에 그 장비 투입이 늦어져 뭐 일정을 늦춘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제가 우리 단톡방에다가 반박을 했죠. 네. 이미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장비가 늦어요? 장비가 이미 왔으니까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원패스 가동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뭐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여기 복합동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에 연기가 모락모락 날 때가 많아요. 그냥 네네. 계속 이래 나지는 않고 이렇게 나올 때만 딱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P3는 올해 안에 이제 완전 100% 가동이 됩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옆에 이렇게 막 서 있는 타워 크레인이 몇 개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여기에 있는 시설들은 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는 대기 방지 시설이에요. 그리고 요 사진은 지난주 일요일 날 오후에 찍은 거예요. 네네. 가장 최근 사진이에요. 예, 최근 네.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진을 워터마크도 없이 블로그에 올려놓으면은 네. 간혹 신문사에서 그냥 따가서 쓰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네. 이게 이제 P3인 거죠. 네. 여기는 다 돌아가서 네. 이미 반도체가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나온 수익을 가지고 여기를 돌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신문에 보면 700m라 그러는데 반도체 공장은 640m고요. 네. 여기에 1호상 그 변전소 그린동까지 합치면 700m가 넘죠. 아, 네네. 예, 이렇게 돼 있고 요거하고 동일하게 사기도 P4도 이렇게 건설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 P3 반도체 팹이고 요게 네. 복합동인데 여기 앞에 네네. 사무 3동이 신축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25년 내년 후년 5월에 완공이 되는데 네. 여기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9층 규모로 들어가서 네. 2024년 중반기 정도 되면은 사무 3동 때문에 이걸 못 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조감도가 있잖아요. 네네. 이거에 가려져서 이 뒤가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사진을 좀 찍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약간 아쉽기는 하네요. 저희가 예. 좋아하는 몬드리안. 예, 맞아요. 그때는 이제 못 보게 되고. 예, 못 봐요. 네, 그래도 세련된 건물이 앞장서서 이렇게 앞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렇죠. 보기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수영장이 1층에서 4층까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해요. 네. 일단은 뭐 비공식적으로 얘기는 삼성에서 고덕 주민들한테 일부를 그 수영장을 개방할 것 같은 얘기가 있었어요. 네. 전혀 없지는 않았었는데 만일 1층에서 이 얼마나 커요. 이게 바닥 면적이 9,960평인데 네. 일부 한 귀퉁이만이라도 고덕 주민 위해서 네. 개방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네. 그럼 너무 좋겠어요. 고덕 주민뿐만 아니고 평택 네. 시민까지 네네. 그런 것들은 아마 앞으로 건의가 되면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네. 평택 시민하고 삼성이랑 같이 이렇게 예. 이웃처럼 지낼 수 있는. 당연히 이웃이죠. 네네, 그리고 이웃이죠. 이제 네. 우리가 여기 스튜디오 근처에 네. 오썸 플레이스가 있잖아요. 맞아요. 오썸. 네. 거기도 수영장이 있는데 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 맞아요. 거기 물놀이장도 굉장히 잘 해놨는데 예.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로컬 푸드도 있고 네. 저기 야구장도 있는데 그걸 잘 네네. 모르더라고요. 어쨌거나 이건 이렇게 되면서 삼성하고 얘기를 잘해서 일정 부분 우리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4기 건설공사인데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네. 요거 지나가다 보면은 그냥 굉장히 철골만 있지 저게 뭔지 다 반도체 공장인지 이렇게 잘 모르거든요. 네. 여기 이제 P3 복합동, P4 복합동 여기에도 지금 구인 광고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팹인데 여기 서포트하고 팹하고 서포트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네. 여기에 지금 구인 광고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횟수가 조금 더 낮은가요? 더 인원수가 잦아요. 많아지나요? 더 잦는데 네. 인원수가 많지는 않아요. 한 번에 몇십 명, 몇백 명이 아니고 뭐 한 많으면 10명, 많으면 또 한 20명 이 네네. 정도씩. 네네. 예. 예전에 삼성 생각하면 인원수가 많지는 않은데. 많지는 네. 않은데 이제 그 구인 광고 올라오는 빈도가 횟수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네네. 예, 긍정적입니다. 굉장히. 네. 네네. 그래서 여기가 이것도 지난 일요일 날 찍은 사진인데 네. 여기까지가 요만큼이에요. 네. 요 덩어리가 요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는 네네. 거예요. 아. 요 건물은 고덕 변전소예요. 네네. 한전의 변전소고 요게 실제적으로 요게 반도체 공장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기가 이제 벌써 판넬이 붙었잖아요. 네네. 판넬이 붙고 여기 요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1층하고 2층하고 요렇게 나눠서 밑에 층은 이미 공사를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삼성 엔지니어링 홈페이지에 전자 공시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봤어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 P4에 그린동, 폐수처리장, 변전소,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4,100억의 계약을 했다가 네. 인플레이션이나 막 이런 것 때문에 증액을 해서 5,300억에 다시 계약을 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P4 이 전체 공사가 24년 10월 말까지예요. 네. 그런데 벌써 여기가 가동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밑에가 여기를. 그래서 신문 기사들을 제가 자주 보고 있는데 저기 그린룸 만드는 신성 ENG하고 계약은 벌써 됐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구인 광고가 집중되고 있어요. 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네네. 끝입니다. 여기가 네. 옥상이에요. 옥상이고 여기 보면 이렇게 대기 방지가 있어요. 네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네. 여기 대기 방지 시설 있죠. 네. 요게 대기 방지라 그러거든요. 요게 이제 어디에 가냐면 요 위에 얹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네. 이렇게 쭉 가죠. 이게 마무리가 돼야지 반도체 공장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 네. 3기 복합동인데 네. 이거 작년 9월에 돌아갈 때 그 전에 여기서 연기가 모락모락 제가 사진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루어지면은 4기가 돌아가는 거죠. 머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들어가는 최종 입찰은 그러니까 협력사가 여러 공정이 있는데 맨 마지막 공정 입찰은 내년 3월이래요. 내년 3월이요. 네, 그리고 가동은 언제나 요거는 내년 5월이래요. 일정까지 벌써 다 나왔어요. 네네. 내년 되면은 뭔가 윤곽이 막 드러날 것 내년 같아요. 되면은 네. 이 저기 4기는 네. 끝에까지 거의 다 끝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5기는 5기는 이제 네. 올해 이제 10월 1일부터 들어가니까 내년 이거 완전 가동될 때 정도 되면은 네네. 외관도 어느 정도 되겠죠. 네. 그리고 사무 3동하고 사무 6동하고 또 이렇게 막 그렇죠. 올라가잖아요. 골주가 거의 다 올라가죠. 그때 네네. 되면은. 1년 뒤가 굉장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한테는 앞으로 몇 년이요? 5년이 중요하듯이 네네. 우리 고도계 캠퍼스는 1년 후에는 그러니까 24년 말 정도 되면 이거 거의 다 완성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사무 3동 골조가 올라가죠. 네네. 사무 6동 골조 올라가죠. P5 골조 올라가죠. 네네. 점점 꽉 차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네. 이렇게 계획된 걸 좀 알면은 네네. 뭐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삼성이 5년 안에 TSMC를 따라잡는다 그랬는데 비밀 변기는 네네. 게이트 올 어라운드예요. 올 어라운드. 예, 이제 반도체를 제가 뭐 한 번도 제대로 본 적도 없지만은 이 GAA 3나노는 반도체가 이게 이제 위에 면이 있고 네. 옆에 면이 있고 뒷면이 또 있잖아요. 네. 근데 기존의 반도체는 이렇게 3면만 이용하는 거예요. 3면만. 네. 3면만 이용하는데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는 밑에 면까지 4면을 다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력 효율이 굉장히 좋은 거죠. 요거를 삼성전자가 작년에 GAA 6월 30일 날그 성공적으로 양산을 했죠. 네. 근데 요것도 GAA도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은 삼성은 요거를 MBC 팻이라 그래요. 네. 전에 이렇게 요게 3면을 이용하는 것은 핀팻이라 그래요. 네. 근데 여기를 4면을 이용하는 거를 GAA를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삼성에서 채용한 거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조금 발전시켜서 MBC 팻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MBC 팻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평택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지금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P3에 여기에 이제 파운드리가 들어가잖아요. 네네. 4나노가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제가 설명을 하나 놓쳤어요. 네. 여기는 D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P3의 파운드리는 끝난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11월은 D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기는 이게 아마 우리 3나노 중에서도 2세대. 네. 그러니까 3GAP 아니면 3GAP 플러스 이게 내년에 양산을 해요. 네. 올해 벌써 제품이 나오고 내년에 나오는데 저는 4기에 3나노가 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25년에 2나노가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것도 여기 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화성 반도체 라인은 벌써 그 파운드리라는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삼성하고 TSMC하고 인텔하고 네. 이 초미세 공정 3나노, 2나노, 1나노 대를 지금 경쟁이 붙었는데 네. 일정이 삼성은 정확하게 나왔어요. 네. 3나노는 작년 6월 달에 GAA 구조로 세계 최초로 생산을 했어요. 근데 TSMC는 작년 12월에 6개월 늦게 네. GAA 구조가 아니라 핀팻 공정으로 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수율이 안 나와요. 수율은 뭐예요? 만들어내면은 불량품하고 양품하고 네. 비율을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 3나노는 수율이 55%예요. 그러면 웨이퍼가 하나 나오면 절반가량이 불량이라는 게 못 쓴다는 얘기죠. 네네. 삼성은 이거 3나노 하는데 무수한 소문들이 많았지만은 지금 수율이 70%래요. 성적이 좋은데요. 좋죠. 네네. 아주 양호한 거예요. 근데 인텔은 지금 핀팻 이 공정으로 하고 있는 게 7나노예요. 3나노 근처도 못 갔어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네네. 2나노가 중요한데, 삼성은 25년도에 GAA 2나노를 벌써 개발을 어느 정도 해놨어요. 저때 이제 발표를 할 건데, 네. 그러면 22년 6월에서부터 25년이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면은 대략 GAA 구조를 가지고 2년 이상 생산도 하고 연구도 하고 노하우가 축적되는 거죠. 네네. 근데 TSMC는 25년에 GAA의 2나노를 생산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처음이죠. 네네. 그리고 최근에 뭐 뉴스를 보면 케이던스니 뭐 이런 회사들이 얘네들하고 뭐 업무 협약을 했다는데 이미 하고 있어요. 네네. 반도체를 삼성에서 이 설계를 다 못하거든요. 네네. 이 3나노 할 때도 미국의 설계 회사들하고 다 업무 협약을 다 했었어요. 얘네들이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네네. 이거는 벌써 작년, 벌써 봄에 다 했었다니까요. 세계적인 반도체 전문 설계 회사들하고 원천 기술을 미국이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거기들하고 벌써 계약을 해가지고 벌써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은 GAA가 아니면은 2나노 때부터 생산을 못 해요.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은 벌써 작년부터 벌써 다음 달이면 거의 1년 벌써 노하우가 축적돼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은 25년에 처음으로 이제 GAA를 하고 얘네들은 GAA를 아직 반영도 못하고 3나노를 만들지 못하는데 24년 상반기에 내년 상반기에 GAA 구조로 2나노를 하겠대. 이제 인텔은 2나노를 안 하고 20옹스트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네. 2나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텔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믿질 않아요. 왜냐면은 이 미세공정 3나노를 아직 못했거든요. 네. 지금 7나노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인텔이 기술이 좋기는 좋아요. 두고 봐야죠. 네네. 만약 이 로드맵대로 이 일정대로 간다 그러면은 인텔이 제일 앞서거든요. 그리고 1나노 때, 1나노 네. 때는 삼성이 내후년에 25년에 2나노를 하고 2년 후에 27년에 1.4나노를 한대요. 근데 여기도 TSMC도 1.4나노를 한다고 하는데 네. 제가 27년이라고 넣어놨지만은 아직 확실한 날짜를 안 잡았어요. 얘네들은 아직까지 이거 가지고 3나노를 하는데도 허덕거리고 있어요. 네네. 많이 회장님, 힘들어요. 그 기업에서 우리는 22년, 25년, 27년 이런 식으로 날짜를 딱 찍어 놓으면 예.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 날짜를 맞춰야 신뢰가 지켜야죠. 이어져 가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네. 그래도 단지 여기 삼성하고 TSMC는 거의 맞췄어요. 거의 맞췄는데 네네. 인텔은 10나노, 7나노 이런 것들요 언제 생산한다 했다가 못하고 언제 생산한다고 했다 못하고 네네. 뻥을 많이 쳤어요. 그러면 기술이 못 따라줬던 거예요. 네네. 인텔이 미국 기업인데 반도체 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삼성한테 지더니 이제는 TSMC한테도 져요. 유신이 말이 아니죠. 근데 이걸로 해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렇게 하는 것들은 전부 다 파운드리거든요. 주문 네. 생산하는 거거든요. 네네. 인텔은 파운드리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파운드리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지금. 네네. 근데 아직까지 자기네 제품도 대부분 여기서 TSMC에서 생산하고 그런 거죠.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일정이 잡혀져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정도까지 되면은 여기 2나노까지가 되면은 이걸 초미세 공정이라 그러죠. 초미세 공정은 한계가 와요. 네. 더 이상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이제 후공정이죠. 네네. 패키징으로 승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우리나라 안에도 AVP 팀이라고 해서 어드밴스드 패키징 팀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고 유명한 사람들 TSMC의 그 후공정 하던 사람도 그 사람도 스카우트 됐어요. 많이 스카우트 됐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그 R&D 연구소를 일본에다 또 하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삼성하고 TSMC하고 인텔하고 이렇게 일정을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까지는 됐어요. 여기까지는. 네. 근데 24년 상반기, 24년 하반기, 25년, 여기 또 27년 여기가 이제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 안에 삼성이 말하는 5년이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안에 5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네. 용인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네. 돼 있는 거 뭐가 있어요? 딱 한 가지.
자리만 여깁니다. 여깁니다 하고 개발은 LH에서 합니다. 토지 수용도 안 됐죠. 산업단지 허가도 안 났죠. 전기도 준비 안 됐죠. 물도 안 됐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네네. 이게 5년 안에 이루어질까요? 부정적으로 조금 말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신문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5년 안에 반도체 공장을 삼성이 지을 때는 평택밖에 없어요. 네네. 그 5년 안에 삼성은 이 안에 6기까지 다 완성은 안 될 거예요. 네. 다 안 되지만은 5년 뒤에는 6기의 뼈대가 다 있을걸요? 네네. 그죠? 네네. 5년 아니니까 당연히 사무 3동하고 사무 6동은 끝났고, 네. 그 다음에 사무 4동, 5동도 들어가겠죠. 네네.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짐작을 했던 것처럼 고덕신도시 특별계획구역 5번에 고덕 R&D 센터에 거기에 테크노밸리에 네. 패키징 공장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저 첨단 맨 처음에 지도를 한번 볼게요. 네. 여기에 보면은 이 첨단 복합 일반 산업단지가 네. 내년 저 6월에 산업단지 승인이 나거든요. 네. 32만 7천 평이요. 여기에 패키징 공장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네네. 땅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는 뭐 거의 꽉 찰 거고. 네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스 공장이 다 들어올 거고. 네.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를 하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있는 것처럼 정말 삼성이 이런 지역에 땅을 사서 7기, 8기를 들어오든지.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유력한 거대. 네네. 32만 7천 평이면은 반도체 공장 2개를 집어넣고도 남거든요. 예. 그러니까 5년 안에 이건 내년에 그 사업단지 승인이 떨어지면 토지 보상 이루어지면은 여기는 다 논바닥이니까 토목공사는 쉽게 되죠. 네네네. 소장님, 근데 그 사무 3동하고 6동 얘기하셨잖아요. 예. 중간에 있는 동들은 어떻게 된다는 소문은 없나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네. 이게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사무 1동이 있고 네. 2동이 있고 네. 3동 여기다 짓고 네. 6동이 여기잖아요. 네네. 그럼 4, 5가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네네네. 삼성이 4, 5 계획이 없다 그러면 사무 3동에서 그 사무 6동을 그냥 크게 지으니까 통합 사무동이라 하든가. 네. 통합 사무동은 어디예요? 53층. 네네. 53층이 여기잖아요. 여기 이쪽에. 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얘네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아리송한 거예요. 그래도 6동이라는 거를 먼저 공표를 했기 때문에 예. 3, 4, 그러면 4, 5는 남아 네.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최근에도 제가 조감도를 하나 봤는데 여기에 53층 조감도가 그대로 있어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네네. 53층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사무 3동하고 사무 그 6동을 네네. 딱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네. 예, 허가표를 딱 놓고 조감도 같이 놓고 네네. 건축 허가표를 놓고 이렇게 네. 좀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네. 그걸 한번 좀 설명을 하면서 네. 사무 공간은 확실히 더 많이 건설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여기 평택 캠퍼스 하면 반도체 공장만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외에 시설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네, 소장님 말씀하신 AGG, 뭐 3나노 이걸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쪽으로 내려오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네네. 그러면은 예, 지금도 여기서 평택 캠퍼스에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아는 박사님 한 분도 작년 1월 초에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고 D램 연구원으로 와 있어요. 평택에 계시는 거죠. 왜? 그분 집 제가 2동 지어드렸어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여기에 사무 공간이 없어서 다음 달에 동탄 투어로 간대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가슴 아픈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네네.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조금 늦어진 이유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네. 여기에 용적률이 30 몇 프로인가고 사무 6동은 용적률이요 856%인가 그래요. 많이 높네요. 많이 높은데요. 네네.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얼마나 높을까요? 여기가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350에서 490%로 140%를 올렸거든요. 네. 그래도 490을 못 넘어요. 그런데 어떻게 856%가 나오냐고요. 네. 그거는 일반 상업지역이 아니면은 나올 수 없는 용적률이에요. 아, 그러네요. 예. 네네.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건폐율이나 용적률 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여기 4기는 지금 아주 잘 되고 있고 여기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여기 내부 설비 공사가 들어갔는데 지금 대부분 뭐 슬로우 다운 때문에
야근이라든가 잔업이 네. 없다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근데 5월부터 잔업 야근이 시작을 했고요. 네. 여기 지금 철거를 하는 팀은 4월 10일 날부터 이미 철야를 하고 있어요. 자, 네. 보시자고요. 네. 여기 가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네. 창원 기전이에요. 네. 피포지역 4기. 네네. 주 4회 연장을 하는데 6월부터 철야 예정이라 써놨죠? 네. 우리 카메라 좀 클로즈업 해 주셔야 돼요. 네. 6월 철야 예정. 그죠? 네. 여기 또 한번 보세요. 여기 네. 진 팀장이라는 분은 아주 한 시간에 저 톡을 몇 번씩 올리는 사람인데요. 네. 여기 보면 현재 연장 3, 4회, 네. 주말은 주간, 네. 근데 조만간 풀 야간 들어간대요. 말에 확정적인 어감인데요. 예, 네. 풀 야간이 무슨 뜻일까요? 24시간 돌린다는 뜻일까요? 맞아요. 네. 철야라는 말을 안 쓰고 네. 풀 야간이라고 써요. 예, 여기도 보면은 네네. 요거하고 요거 다른 거거든요. 여기도 고독, 여기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눈여겨볼 거는 뭐냐면은, 네. 평택 고독, P1, P2, P3 현장이라고 그래요. 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P1 지금 완전 가동하고 있고, 네네. P2 가동하고 있고, 네. P3 3분의 2 가동하고 있는데, 여기도 여전히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은 공사가 아직 있나 봐요.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P2 같은 경우, P1은 한번 보시자고요. 네. P1은 여기가 낸드 플랫이거든요. 네네. 이거 지금 갈아엎고 있어요. 아. 다 새로운 걸로 해요. 네네.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설명했지만은 여기에는 품질이 떨어지는 64단을 만들어요. 64단이라는 거는 64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게 128단이고 네. 삼성이 최첨단 낸드 플래시는 238단이에요. 네. 반도체 공장이 평택권 엄청 잘 지은 최신 공장이거든요. 네네. 거기에 64단을 생산을 해요. 말이 안 되죠? 네네. 그러니까 이걸 갈아엎어가지고 238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 회사는 네네. 1기, 2기, 3기에서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1, 2, 3, 4, 5, 6 끝나면 끝난 거 아니냐. 네네. 그러면 인원이 얼마 안 남을 거 아니냐.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현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죠. 네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네요. 계속 이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네. 계속.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화기 감시자는 뭐냐면 용접을 한다 그러면 용접이 불꽃이 튀잖아요. 네. 소화기 들고 있어야 되고 불이 나면은 이거 방지할 사람. 네. 여기는 완전히 초보예요, 초보자. 신입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점심이 2시간이었는데 1시간 반으로 줄었어요. 네네. 오늘도 유튜브에 보니까 축복의 통로 폴에도 말하는데 그 사람도 밖에 나와서 밥을 안 먹어요. 그 안에서 먹어요. 네네. 웰스토리 식당이 있거든요. 7,200원이라 그러더라고. 거기서 점심을 먹고 30분 안에 얼른 밥을 먹고 1시간을 연장하죠. 오버타임. 네. 그러니까 12만 5천 원짜리가 14만 3천 원이 되죠. 돈 벌러 오는 사람인데 네네.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죠. 근데 하나, 둘, 셋, 넷, 이 사람은 새벽 5시에 나와서 저녁 7시에서 점심 오버타임까지 하면 22만 원이에요. 네. 여기하고 비교하면은요,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네. 거의 2배. 그렇죠. 네네. 이 사람은 5시에 퇴근하고 2시간 먼저 와서 2시간 늦게 4시간 더 하고 10만 원을 더 받아가는 거예요. 네네. 초보자도 가능한 쉬운 그렇죠. 일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예. 시간. 그러니까 여기 우리 평택 캠퍼스는 그 근무 강도가 높지가 않아요. 네. 요러니까 잘하면 쉴 때 쉬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 이렇게 그 구인 광고가 반복으로 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그것도 네. 화재 감시자, 네. 피포, 삼성물산이 네네. 연장 조출 야간 별도 지급. 네. 64년생이니까 60살. 네네. 60살까지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예, 초보 가능. 동반 입사 가능. 네.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네. 동반 입사는 친구끼리 막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놈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또 이렇게 갑자기 빠져나와요. 그걸 싫어해요. 동반 입사 불가능 이런 데도 있지만 여기도 네. 가능하대요. 최근에 보여주신 글에서는 예. 불가능이 많았었는데. 맞아요. 아니 전에. 예. 근데 최근에는 가능이 많아졌네요. 예,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면 피포에 이제 또 칸막이하고 네. 예,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도 이제 화재 감시사. 여기도 제가 연락처는 드렸지만 이 회사는 계속 뽑습니다. 계속. 네네. 계속 뽑습니다. 예, 여기도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일단 기본이 12만 5천 원인데 네.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데 여기 2시 여기는 07시부터잖아요. 네. 05시부터 하면은 16만 7천 원.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05시에서 21시까지 하면은 23만 9천 원. 급이 500만 원 이상 가능. 조출 연장 가능. 500만 원 가능하죠. 네. 23만 9천 원 곱하기 네네. 20몇 개 하면 나오죠. 그러네요. 다시 이제 조금씩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은 네, 그런 이게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밖에 있으니까 아무리 저도 삼성을 잘 안다 해도 삼성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다 모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구인 광고는 제가 오늘 알았는데 그 밴드가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밴드가 몇 개 더 있더라고요. 네네. 그거 보면은 이렇게 요게 대표적인 건데 이렇게 그냥 구인 광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좋은 그리고 소식이.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잖아요. 네. 오늘도 토지를 하나를 거래해서 잔금을 치고 오느라고 김밥 먹고 왔지만은 옆에 부동산 어제도 이제 방 숙소를 하나를 계약을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공동중개하는 부동산한테 물었어요. 요즘 어떠냐 그래. 2군데다 물었거든요. 네. 그랬더니만 요즘 지난달하고 비교해서 계약서를 많이 쓴답니다. 아, 네네. 계약서의 양은 늘어났죠. 얘네들이 들어오니까. 그죠? 네. 양이 늘어났는데 가격은 아직까지 거기를 따라주지는 못해요. 가격은 아무래도 7, 8월 아니면 8, 9월 정도 되면은 같이 네네. 따라올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가격이 저점인. 그렇죠. 세를 구하는 사람은 지금 구해야 되는 사람 네네. 그 시기고 네. 땅을 사야 하는 사람도 지금 사야 하는 시기예요. 네. 다시 네. 어게인 됩니다. 아, 네네. 예, 이 우리 고덕에 화려했던 날들이 간 게 아니고요. 다시 네. 옵니다. 네네. 이렇게 예. 저희들한테 희망도 주시고 좋은 네. 정보도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또 다채로운 뉴스로 다음 주에는 재밌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공사판 예. 네네 봉사 다음 주에도 역시 우리가 네. 이게 그 구인 광고도 몇 개 볼 거지만 네네. 그 사이에 또 삼성 소식이 전해지면은 제가 또 그걸 전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사무 3동하고 사무 6동을 나란히 비교해 놓고 한번 네네. 비교해 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 기대해 주시고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이웃분들에게 많은 광고도 부탁드립니다. 경자뉴스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